안녕하십니까.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뉴스콤을 경영하고 있는 장태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중요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이 금리에 대해서 경제의 혈액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리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금리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돈을 빌리기가 버거워지죠. 이 돈의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다시 또 좋아지고 하는 사이클을 그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 물가도 따라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개념은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계속 너도 나도 사려고 하면 그 물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과열이 되고 물가가 또 너무 올라버리면 이 우리가 저 사는데 불편해지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 경기의 강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듯이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춰서 시중에 있는 각종 이 시장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 이런 이제 온갖 종류의 다양한 금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리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이 경기의 과열을 막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이렇게 올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이제 이 다들 아실 건데 그때 금융위기 때 금리를 내리고 이 돈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이 대출도 많이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거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샀습니다. 채권을 사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렇게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가 당연히 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또 잡아야 되겠죠. 코로나19 사태 때 이 역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금리를 제로로 내렸고 한국도 0% 기준금리를 실험을 했고 이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일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가나 이런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봐야 될 세계사적으로 큰 변화가 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 갈등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이런 요인들도 구조적으로 이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이제 이 고성장을 할 때는 고성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상당히 높고 10% 넘게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서고 이제 한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뛰어서 내가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실패를 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재테크에 이 접근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사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예금은 이제 훨씬 더 안전하죠. 대신에 이제 안전하면 수익이 작죠. 자기의 이제 위험도를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망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1년 전에 금리가 지금처럼 오를 걸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들도 예상이 틀립니다.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이 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이게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 예상이 다 틀린 거죠. 한국도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0.5이던 금리가 지금은 이제 이 3%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렸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다. 금리를 너무 올려버리면 대출자들이 힘들어지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질 수 있고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몇 번은 더 올리되 계속해서 올리기는 곤란하다. 뭐 이런 쪽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예상도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연 글로벌 물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 중앙은행이 이 미국 연준이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올리면 한국은행도 올립니다. 물론 연준이 올리는 폭만큼 올리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향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금리를 이게 이 한국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이 투자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채권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전 자산 시장에 다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이제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릴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폭락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빌려야 하고 그 빌리는 이제 이 돈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내부적으로도 보면 최근에 무역 적자가 이제 지금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원자재 값이 뛰다 보니까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적자가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또 이 금리가 높아지면 이 대출자들 많은 빚을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집을 내놓는다거나 팔면 이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금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 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금리를 이해하는 게 경제를 이해하는데 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